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내륙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낮 기온이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동풍이 불어 들어오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의 낮 기온이 높게 치솟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다에 차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큰 더위도 없겠고요. 비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진 않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가 오다가 밤부터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울진은 오전부터, 그밖에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5도, 그 밖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4도, 독도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포항이 23도 등을 보이면서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조업 과정에서 저절로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바다에 다시 방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류 후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험해봤더니 생존율이 97%에 달해 방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그래서 어민들은 저절로 그물이나 통발에 잡히면 다시 바다에 방류하면서도 과연 생존할지 의구심을 나타냈고 이는 불법 포획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그 방류한 거 걸려오거든요. 그럼 거의 죽어 있어요. 깊은 데 사니까 이게 수압이 안 맞으니까 죽는다 봐야죠. 하지만 국내 최초로 실험한 결과 방류한 대게의 생존율은 예상 밖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조업 상황을 가상해 지난 4, 5월 2달 동안 그물로 잡은 대게를 물 밖에 2시간가량 뒀다가 통발에 넣어 다시 바다에 방류했더니 97% 이상이 24시간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수심도 40m만 넘으면 생존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본 조사를 통해서 생존율이 97%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랐었고 또 이러한 결과가 향후 그 대게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선 빠졌지만 조업 현장에서 바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앞으로 방류한 대게의 계절별 생존율을 추가로 조사해 논문으로 발표하고 어민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접수된 이물 신고 3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7월 이후 신고가 급증했고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택배 등의 골판지 포장 상자는 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버리는 것이 좋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제과 등의 제품을 유기농이라며 팔고 있는 전국 휴게음식점 8천여 곳을 단속한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나 허브차에 유기농이라는 말을 쓰는 등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했고 4개 업체는 형사 입건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농관원은 제품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포항에 도시 재창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포항시는 1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 재창조 계획안에 대해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도심인 중앙상가입니다. 이동과 양덕지구 등 구도심이 생기고 포항역까지 이전해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등 관공서까지 외곽지로 옮기면 도심 공동화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앙상가라 이 중앙동 원도심은 사람이 지금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다시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주거 환경 복지 시설이 제일 지금 중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포항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도시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옛 포항역 12만 제곱미터를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고 옛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4.3km의 폐철도터를 내년 6월까지 공원화합니다. 또 송도 백사장 복구와 동빈내항 횡단대교 건설, 송도 도시숲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마련하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포항이라는 도시가 동해안의 대표적인 도시로 지속 발전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비전입니다. 도시 재창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또 사건 중심으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지금부터 찾아내서 외곽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집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 향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도시 재창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로 적합한 도시 재생 방향을 확정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7월 경영 쇄신안을 발표한 이후 사업구조 혁신에 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포스코는 포뉴텍 등 계열사 구조조정 34건과 포스코건설 사우디 PIF 지분 매각 등 자산 구조조정 12건을 포함해 46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10여 개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합병했고 하반기까지 자산 정리 등 54건에 대한 사업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주시의 독리생가 복원 사업이 경주시의회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30억 원을 들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독리생가에 본체와 사랑채 등의 시설을 오는 2018년까지 복원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최근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독리모걸문학관이 이미 조성돼 있는데 유사시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돼 낭비될 수 있다며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5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상태라며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자 지역 정치권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일부는 반발하고 있지만 또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적지 않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성주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자회견문에는 대구 경북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이름을 올렸고 대구의 유승민, 김부겸, 추경호 의원과 경북의 백승주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사드 도입에 찬성했던 유승민 의원은 군사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의원은 악화된 민심을 달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지역 의원들끼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신하다니 눈치가 아직까지 보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눈치가 보이고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보이고 입장이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 입장에서 사드가 왜 성주에 와야 하는지 전자파 피해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현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안답게 우리도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대구공항과 K2 통합 이전도 결국 사드 성주 배치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에서 사드까지 무기력한 대응 모습을 보여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진행된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드 배치 부지 문제를 일방 통행식으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지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기준으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사드 성주군 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은 이해하나 결정 과정과 절차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유감스럽다고 전제하고 성주군민의 안전과 환경, 지역 발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준비되는 7월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를 찾아 역점 사업의 시급함과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신정동진항 특화공간 조성 사업과 강구 해상대교 건설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임광원 울진군수도 김관용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 도비 예산에 해양 바이오 산업 임대형 공장 건립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릉군도 울릉공항 건설과 사동항 2단계 사업, 에너지 자립섬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경상북도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와 미용 등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고3 때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특성화 고교 학생 109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주 정보고 졸업생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중국 현지의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호텔 리어나 바리스타가 된 학생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힌 학생들은 미국 현지의 한국 부품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6년 전부터 특성화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109명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성고등 학생들이 취업률 60.1%인데 해외 취업은 78% 되는 것은 타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경북 지역 우수 학생 157명이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파견됩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그쪽 회사나 대학교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좀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고 많은 문화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고3 2학기 때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각 학교에서 글로벌 취업반을 별도로 꾸려서 외국어를 집중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저희가 애초부터 학생들에게 이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여직무 교육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석 달간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하게 되는데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해외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열정을 무기로 가진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16 KBO 총재배 전국 여자 야구 대회가 오늘 16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37개 팀 1,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창단된 경주시 마이티 여자야구단도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U12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도 오는 23일부터 경주에서 열려 250개 팀 1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경주시는 5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문무대왕 실경 뮤지컬 만파식적을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매일 저녁 8시 문무대왕릉 앞 특설 무대에서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은 시도비 2억 9천만 원을 들여 23곡의 창작곡으로 구성됐고 문무대왕릉 주변 실제 경치를 배경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주시는 이번 공연에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서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일을 비롯한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수입을 막아오다가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부 품목의 수출길이 트인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작년 9월 과일 중 유일하게 중국 수출길이 열린 포도가 상주와 천안에서 중국으로 첫 수출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47톤, 15만 5천 브러치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기간이 1년 가까이 되지만 첫 수출에다 수확 시기에 한해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수준입니다. 쌀은 작년 10월 검역 협상이 타결된 이후 올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38톤, 51만 브러치가 수출된 가운데 상주 쌀도 이달 말 중국에 첫 수출됩니다. 수출 물량은 16톤, 3천만 원어치로 2kg 또는 4kg의 소포장 진공팩으로 선적됩니다. 농도 상주시는 미국, 캐나다 중심의 농산물 수출 지형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300억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만 지으면은 판매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수출 농업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포도와 쌀에 이어 김치와 삼계탕도 중국 수출길이 열렸는데 포도와 삼계탕은 중국인들이 좋아해 전망이 밝은 반면 쌀과 김치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분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급 매장하고 온라인 위주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 수출이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산품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의 올해 대중국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15%포인트 감소한 와중에도 농식품은 증가로 돌아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등학생은 1,054명으로 2014년 1,200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2013년 1,500여 명과 비교하면 5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한 학업 중단 숙려 제도인 뉴스타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손준우 교수팀이 수소를 더 씌운 바나디움 산화물을 이용해 기존의 수소 저장 소재를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손준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새로운 수소 저장 소재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수소 자동차의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도 수의사가 유기견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 실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 A씨를 도와 수술한 공중방역수의사 B씨는 경찰에서 실력 향상을 위해 연습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수의사 A씨는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필요한 수술을 했다며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 장비나 진료 기록 없이 수술한 데다 유기견 등록도 하지 않고 안락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보강 조사를 통해 동물병원 원장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식육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합니다.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합니다. 특히 피서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돼지고기는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이력 표시 상태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력제 위반 소지가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벌여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상습 위반 업소는 12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불어 들어오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의 낮 기온이 높게 치솟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다에 차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큰 더위도 없겠고요. 비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진 않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가 오다가 밤부터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울진은 오전부터 그밖에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5도, 그 밖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4도, 독도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포항이 23도 등을 보이면서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